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국물 없는 기자회. 아이고 세상에 바로 광고로 가야 될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모처럼 국물이 없네요. 아 국물이 없습니다만은 노른자도 국물이라면 국물일 수 있겠죠. 아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먹방을 한번 했었거든.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계란이요? 심지어는 견본품까지 다 먹었어요. 오. 이 견본품이 좀 오래된 것 같더라고. 그러나 워낙 맛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무리 없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광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리 율란, 조우리 율란. 율란. 네. 자 공주 알밤, 율피, 밤 껍데기를 먹은 율란이라 하겠습니다. 율란. 생율밤 할 때 율입니다. 네네. 김용민닷컴에 오시면 정말 좋은 계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좋은 계란의 첫 번째 조건 무엇보다도 건강과 안전입니다. 이 달걀을 만드는 닭의 건강과 안전인데요. 조우리 율란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모두 합쳐서 3개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그리고 안전관리 해썹 인증,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입니다. 그래요. 조우리 율란 이 농장에서는 닭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어요. 네네. 동물복지 인증을 그래서 받았던 거죠. 복수노조입니까? 응? 복수노조예요? 복수노조? 아니 그 산별노조 민주노총에 들어가려다가 민주노총 사람입니까? 민주노총에서는 사람만 받는다고 이거 해가지고 네네네. 부득이 가입을 못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계란의 안전과 위생에 관련해서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어요. 덧붙여서 조우리 율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우수 축산업체로 표창도 받았습니다. 야. 네, 표창장은 사양하겠다 네네. 그랬지만은 요즘 표창장을 같은 시대에 보내드렸어요. 표창장에 받아야 됩니까? 혹시 저기 조작 논란이 있을까봐. 네네. 자, 좋은 계란의 두 번째 조건은 맛과 영양인데 조우리 율란은요 공주시의 산과 들에서 자유롭게 자란 닭이 낳은 알입니다. 공주에서 내가 어느 날인가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야 역시 공기가 달라. 공기가 다르죠. 수도권의 공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면서 공주 특산물인 공주 알밤의 속껍질 율피를 사료로 먹고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영양 만점의 보약을 밥처럼 먹고 자란 닭입니다. 물론 뭐 닭들이 전에 한번 단체 교섭 협상할 때 네. 율피만 주지 말라고 또 항의가 들어오긴 했어요. 네네. 아무리 좋더라도 맨날 좋은 것만 먹어도 똑같은 거 먹으면 힘들죠. 그렇죠. 네. 그렇지. 그래서 좀 맛있는 걸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결렬됐습니다. 아이고. 계속 율피만 먹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닭들을 위해서 김용민 닷컴 하나 만드시죠. 닷컴 알겠습니다. 예. 닭들에게 줄 수 있는 음식들로. 자 그래요. 건강한 계란은 노른자가 잘 풀리지 않고 색깔도 또렷한데 맛은 일반 계란과 비교할 수 없이 고소합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정보 조우리 율란 대란 이상인데 네네. 49 오. 40알이죠? 음. 네. 21,800원. 조우리 율란 대란 이상 69는 오. 32,400원. 그냥 69를 사시는 게 좋겠다. 네, 그게 생각이 낫겠네요. 들면서 가격상.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달걀을 뭐 5-6개 이렇게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먹습니다. 내 아는 어떤 분은 한 판을 그냥 통째로 프라이팬에 넣고 먹는 분도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 많이 먹는다고 해롭지 않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롭다고 누가 낭설을 퍼뜨렸는데 네네. 그렇지 않아요. 먹고 안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조우리 율란. 대표적으로. 네. 조우리 율란. 많이 구매해 주세요. 60% 32,400원, 49는 21,800원. 조우리 율란은 주문한 후에 가장 신선한 계란을 골라서 꼼꼼히 포장 배송하는 관계로 주문 후 3-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건강한 계란, 믿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계란, 공주 조우리 율란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먹어줘야지 또. 이게 여러분 삶은 계란도 정말 맛있어요. 이게 이 크기가 대란인가 보죠? 대란. 몰라. 정말 네. 색깔도 보세요. 진짜 아우. 요새 이 난각 번호 진짜 보시는 분들 건강한 많은데. 계란의 아주 표상이에요. 네. 이 난각 번호 보시는 분들 많은데 어. 여기 맨 뒤가 이제 1번이라고 써 있으면은 풀어서 키운 애들.
어. 그러면 이제 최상급의 그래요? 예, 그런 걸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1이라고 돼 있어요? 예, 1이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에. 아, 맛있죠? 계란이 달라 이게. 자, 역시 프라이도 좀 해주겠습니다. 프라이도. 프라이를 먹어야 돼. 프라이드. 왜? 프라이드는 치킨을 프라이드라고. 아, 뭐라고 하지? 프라이. 네, 프라이. 프라이드. 애라서 이제 알이라서 프라이라고 하는구나. 와, 안녕하세요. 아 이거 방송 정말. 중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시네. 자, 요 저기 반숙 이거 반숙인가? 이거 완숙이죠, 완숙이지. 완숙. 좀 뭔가 좀 흐를 것 같으면 이제 반숙인 거고. 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아, 반숙은 일단 퍼펙트하고요. 음, 완숙을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완숙인데 노른자가 퍽퍽하진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네. 아, 프라이 맛있네요. 아니 반숙 후라이가 진짜 맛있어. 이게 노른자가 살아있네. 완전히 그냥 반끝 웃고 있어요. 방금 듣고 있어요. 반끝 웃고 있고 마치 그 해뜬 네. 해 그림 같은. 아, 근데 반숙이 이게 알이 되게 탱탱해가지고 음. 젓가락으로 딱 집어도 그렇게 확 터지지가 않아요. 그치. 네, 이 탱탱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라는 안자리에서 한 대여섯 개는 기본으로 먹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5개인가 먹었어요. 근데도 뭐 아무 탈이 없어. 탈이 없으면 5개 먹어도 되는 거야. 아 이게 사실 계란은 신선식품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밖에서는 수입할 수가 없는 것들이야 또. 저 한동안은 아침에 에그버거 이런 걸로 네. 모닝 메뉴를 하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잖아요. 아. 어떤 지점은 계란을 잘못 쓰는 것 같아. 너무 뭐랄까 먹다가 좀 그게 비려가지고 이런 건 전혀 그런 게 없네. 목이 매는 게 없어요. 네. 네. 목이 매는 차원이 아니라 어우 쉣 이런 게 있어요. 맛이 없어. 음료수를 먹지 않았음에도 되게 그게 부드럽게. 이제 또 우리 이 분야에 정통하신 제 아내분께서 네. 사실 그 햄버거 안에 그 계란은 단번에 계란의 맛을 느끼고 오우 쉣 이러지만은 계란을 아예 풀어가지고 빵에 녹여넣는 제빵 업체 중에는 네네. 양심적인 데도 있지만 불양심적인 곳은 아주 오래된 계란, 불량 그래요? 계란. 음, 딱 풀었을 때 쫙 하고 노른자가 그냥 맞아요. 터져버리는. 바로 쫙 그 퍼져버리는. 나쁜 계란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과점도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겠더라고. 아유 그래. 근데 이거는 진짜 옥 중에 옥, 백옥, 옥동자예요, 옥동자. 너무 맛있어요. 전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니 많이 준다더니 이게 뭐야? 벌써 다 먹었는데. 응? 이거 다 삶은 거죠? 아니라고요? 아,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먹었네요. 아, 네. 네. 레아를 4개 먹어도 안 죽어요. 거뜬합니다. 네. 안 죽는다는 게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 다 제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응?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좋은 계란을 먹고 탈이 날 리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자, 이거 외부에서 좀 비춰주세요. 정말 노른자가 흐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입안에 딱 들어가서 터진다고. 음, 저게 맛이죠. 신선한 거죠. 아니 소스 다 먹었어? 아, 제가 지금 외부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네 개를 후딱 먹었습니다. 네, 이게 저녁 안 먹고 왔으면은 저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란을 많이 먹어왔지만은 정말 맛있는 계란을 먹을 때 있잖아요. 그 계란입니다. 네. 그 계란이에요. 그렇죠. 아 이건 정말 너무 행복하네.
그러니까요. 아 애들 있는 집은 이런 거 사서 먹으면 진짜 좋겠어요. 저 사촌 형이 목사님인데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와중에 바로 옆집에 젖소 농장 하시는 권사님인가 계셨어. 목사님 드린다고 바가지에다가 갓 짠 젖소에 우유를. 네. 우유지. 나 근데 그렇게 끈적끈적한 줄 몰랐어요. 음. 요거트인 줄 알았어. 딱 먹는데 와, 그 따뜻함, 온기까지 느껴지는. 이거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우유하고 완전히 맛이 다르더만. 영양이 그렇게 좋대요.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그 계란 농장이 있는 분이 방금 낳은 달걀을 갖고 네. 그래서 후라이에서 먹었는데 그 맛이 지금 이런 일반적인 계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근데 바로 그 계란 맛일 것 같아요. 네. 조우리 계란은. 예. 바로 그냥 산지에서 바로 먹는 것 같은 기분. 그렇습니다. 네. 현지에서 바로 먹을 것 같은. 네. 아 너무 맛있네요. 정말 맛있네요. 아유, 어떻게 여기 샘플이 2개가 있는데 하나 먹어야지. 혹시 그 저건 아닌가 혹시? 아니 아니 먹읍시다. 당신. 네. 저거 모형 아닙니까? 형님 미안 네? 내가 모형 먹을게. 아니에요. 아, 네. 드셔 드셔.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가 저기 이렇게 샘플까지 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넌 저 앞에다 놔서 저 모형이 아 모형인지 먹어봤는데 모형이 아닙니다. 저 그냥 저 생달걀인가? 이거요? 생달걀이래요. 이건 생달걀이. 먹고 싶다. 너 생달걀도. 응? 그래, 먹읍시다. 야. 아 생달걀을. 아유 먹어야지. 근데 생달걀을 어떻게 먹더라? 깨서 깨서. 이로 드시잖아요. 이게 하나 드실래요? 네. 오랜만에 또. 깼다. 오. 자 여러분 생달걀마저 저희가 섭취하겠습니다. 예. 생달걀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진짜 오랜만에. 언제 먹어봤어요? 되게 어릴 때 먹은 20대. 것 같은데. 20대 때. 응. 뭐 무슨 저기 노래 부르기 전에 이럴 때 먹는데 깨꼬리 같은 방송을 위해서 오늘 또 먹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안 깨집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달걀이. 진짜 달걀이 건강하네. 나와. 아이고.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어우 진짜 신선하네요. 진짜 신선하네요. 그럼 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지? 덜 먹었나? 다 먹었다. 아이고 소리가 없네. 아니 탱글탱글해서 노른자가 탱글탱글해서 잘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잘 부서지질 않아요. 한번 딱 빨아들일 때 음. 한번 쫙 나오니까 그래서 쫙 나오지. 쫙 나와요 그냥. 쫙 나와야 돼. 아. 그 건강한 계란이 그래. 아우 좋네 이거. 내가 쫙 나오는 줄 아까 제대로 파악을 못했네. 하나 더 주시오. 쫙 나오는 거를 내가 깜빡했어. 그 체크하는 거를. 아이고 아유 그래요. 응? 왜 이래도 되나? 오늘 방송 잘하시겠는데요? 목소리들이 다들 그냥 아주. 그래,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계란을 제공해 주신 조우리 율란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음. 껍질도 건강해 지금. 네. 단단해요 껍질이. 음. 네. 이거 웬만큼 쳐가지고 잘 안 깨집니다 이거. 이거 너무 완샷된 거. 저도 이렇게 먹었나요? 왜 이렇게 짐승같이? 내가 저거 체크를 못했네. 다시 한번. 아유 뭘 체크를 또 못했어요 체크를 이거를? 못했어 체크를. 아유. 네. 아니, 너무 맛있으니까 맛에 빨려 들어가지고 하나만 더. 예. 아유. 형, 또 그러다- 안 먹어? 어? 안 먹어? 아니 괜찮아.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어요. 아유 가져가야겠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네. 형 그러다 죽어. 그러다 죽어. 이거 먹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이거?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목 상태가. 아니 목은 계란을 진짜 먹었더니. 좋아요. 음. 네. 좋아요. 오늘 저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음, 위증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음, 요게 아마 오늘 조금 있으면 몇 시간 뒤에 음.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12시에. 12시까지거든요. 예.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요. 음,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또 언론들이 지적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어요. 장관이 어떤 부처의 차관에게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차관이 국장급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반 대표는 문제 없어요. 네, 별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 부처인가? 요렇게 저는 예를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검찰이라는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 그런 조직의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라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팀이 모해 위증 교사를 했다는 그 의혹 사건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검사가 사실을 범죄 혐의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해서 죄가 있으면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인들을 이렇게 증언을 조작하고 네. 조작된 내용으로 증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골탕을 먹였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모해 그렇죠. 위증인 건데 재소자를 불러가지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특혜도 베풀어주고 협조하지 않는 재소자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에 대한 압박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검찰의 특수부 수사 관행에 대해서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던 임은정 검사 얘기도 듣고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 얘기도 듣고 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은 없었는지 절차상으로 공정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을 한번 재논의하라는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시라고 생각을 아유 해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그 논의를 검사장급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불러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불기소 결정을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좀 저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걸 예상을 못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게 뭐 한명숙 전 총리의 유무죄와는 별건이지 않습니까? 별개 사안입니다. 네. 별개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자신들의 조직의 어떤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서 저는 박범계 장관이 한 번 더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건으로 확고해진 거는 검찰은 자체적인 자정 능력이 상실된 조직이다. 구제불능이다. 네. 요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징계시효도 지났거든요, 3년이. 그래서 만약에 감찰을 통해서 당시 수사의 문제점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네. 당시 수사검사가 징계 안 받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훨씬 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지금 본인들의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70번 넘게 소환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검찰 조사 받아봤잖아요. 아유 한 번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70번을 넘게 소환을 했는데 아니 나는 완전히 무죄고 터무니없는 걸로 이제 불려가면요 하루를 완전히 공칩니다. 근데 네.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영혼까지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렇죠. 영혼까지 빨아 먹어버리는 저쪽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70번을 넘게 검찰에 소환을 해서 한 번 진술서 받고 5번의 진술 조서만 남깁니다.
이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2015년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확정 판결을 할 때도 당시 소수 의견으로 대법관이 한만호 전 대표가 허위 과장된 진술을 하도록 검찰이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라고 소수 의견을 남깁니다. 무슨 얘기냐? 검찰 수사에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판결문에 남긴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는 뭐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이 이 문제는 저는 파고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스타파 외에는 이 문제에 아무도 주목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언론들이 이 결정이 하고 난 뒤부터 뭐 박범계 장관 뭐 책임론 제기하고 뭐 일부 언론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혀 좀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비공개 회의로 하기로 해놓고서는 바로 조선일보에 유출됐지 않습니까? 회의 끝나자마자.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채널 A 아니? 조선일보. 조선일보였어요. 네. 어. 조선일보가 바로 자정 거의 회의 끝나고 나서 11시 55분에 끝났는데. 끝났는데 12시 10분인가에 보도를 했어요. 단독 달고.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음.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는 네. 공유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어미중 부장검사가 여기에 출석을 해서 본인 전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전혀 그 뭐 예상에도 없었던 그리고 수사 지휘에도 없었던 네. 어미준의 출연. 이거는 도대체 무슨 어떤 절차적 공정성과 누구의 결정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경향이나 한겨레 등에서도 이런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하긴 하는데 이 두 개를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당시 수사검사 엄검사가 도대체 어떤 자격과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당시 비공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본인 입장을 피력을 했는가. 두 번째는 아니 왜 이게 바로 유출이 됐는가. 비공개 회의로 한다기로 해놓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밝혀져야 되는데 역시 우리 언론들은 정말로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의 검찰 쪽에 기울어진 어떤 그런 편향성은 저는 검찰도 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건을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참 힘들다. 이거는 정말 힘들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 자체를 타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미준은 엄미의 선에서 처리하도록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런 이거 엄미애 씨가 해결할 수 있지. 퇴근하셨는데. 네. 엄미애 씨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미애 네네. 씨. 못하는 게 없어요, 엄미애 씨는. 그렇습니다. 네. 그 빌딩 청소도 지난번에 하더라고. 전에 외벽 타고 내려오던 게, 외벽 타고 내려오던 게. 청소까지 네. 해.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지난번에 또 이제 여기 얼었어요. 네. 수도관이 얼었는데 그걸 뚫었어. 수도관까지. 엄미애 씨가. 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엄미애 씨는. 네. 그 얼마 전에 여기 탱크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 그래서 그 수사를 네네. 모해 위증죄 이 수사를 엄미애 씨한테 맡겼다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엄미애 씨를 일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엄미의 법무부 장관. 이거 엄미애 보유국입니다, 대한민국. 네네. 네, 그래요. 엄미애 법무부 장관. 그래요. 근데 우리 조우리 율란 네네. 엄미애 씨가 광고라고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던지면 그냥 바로 맞겠어. 맞으면 바로 가겠어. 예, 그래요. 이건 안 깨질 것 같아요. 이 그래요. 조우리 너무 율란은. 단단해서. 네. 자,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께서 결국은 뭐 그냥 오늘 밤 12시를 넘기실 모양인데 네. 이 방송 보실 때는 뭐 넘겨져 있겠죠. 넘어갔겠죠. 이게 여기서 바로 이제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권력을 줬는데 모자라다 해서 다 줬잖아요. 대통령 권력도 줬고 지방 권력도 줬고 또 심지어 뭡니까? 의회 권력도. 의회 권력도 줬는데 뭐 이렇다 하게 달라질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말 한마디로 딱 제압할 수 있는 그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행정부의 외청들 통솔도 잘 안 돼. 오늘 리얼미터 조사지만은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지만은 40%가 넘어갔어요. 윤석열 네. 지지. 처음에는 이 보수표가 결집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현 넘어서는 풀었을 것 정부의 대척점에 선 사람을 잔뜩 밀어줘서 현 정부를
경고해야겠다. 이런 민심이 결집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만으로 40%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뭐 사회여론연구소 조사나 리얼미터 조사가 진짜 그게 정확한 조사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따로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는 NBS 조사인데 NBS 조사는 지난번에 25대 23 이렇게 나왔나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 25, 윤석열이 23. 이번엔 40이 다 넘어갔잖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특히 사회여론연구소는 안철수하고 오세훈을 뺐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리얼미터 표본은 원래부터 좀 보수에 경도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추세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보세요. 3자 대결 구도에서 네. 3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박영선 후보가 1등하지 않는 조사가 2위로 나왔죠. 나와요. 추세상으로는 많이 변했죠. 1대1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음. 이 모든 것들을 좀 면밀하게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시민들의 입장에 제가 반하는 그런 뜻을 펴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도 지금 이런 결집된 여론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저기 오세훈이 되고 박형준이 되고 그러면 개판이겠지. 근데 걔네들은 1년이잖아. 우리는 지금 문정부를 심판하고 싶어, 비판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번에 걔네들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반성해. 이런 민심이 결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악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선용하라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나는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으로들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부자들,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정책 책임자로 갖다 앉혔어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한테 그 정책을 맡깁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죠.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사 실패가 너무나 확연한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그리고 사표를 낼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못이 있다 판단되면은 그 사람이 사표를 설령 가져오더라도 사표 수리 아니야, 넌 파면이야.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질하는 이걸 택해야 되는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인사 문제가 사실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뭐 100가지 입법으로 개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날림으로써 사람을 날림으로써 개혁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그런 구도란 말이죠. 근데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지금은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그런 대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구도는 지금 마치 2007년 이명박의 BBK 의혹을 막 대통합 민주신당이 막 열심히 문제 제기를 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MB가 자기 입으로 뭐 BBK는 뭐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동영상도 나왔고 그렇지만 안 됐잖아요. 안 된 이유는 너무 네거티브에 몰두하다가 자기 콘텐츠를 알릴 기회를 놓치고 만 거야. 물론 지금 뭐 박영선 후보는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보도가 안 돼. 오로지 보도는 다 야권 단일화에만 쏠려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진보 유튜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좋아요. 동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지를 받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후원도 받고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건 줄 알아.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런 레거시 미디어의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다가 막상 선거 때 이렇게 좀 레거시 미디어의 불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놓이니까 이제 와서 진보 유튜버를 찾는 이 구도는 뭔가. 아니 진보 유튜버를 왜 평소에 안 챙겨줬냐, 왜 광고를 안 줬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하나 제대로 이게 실현된 게 있었나요? 기억이 없어요, 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이고 그만하지가 아니라 좀 할 얘기는 좀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원인 진단을 좀 제대로 하고
그래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틀린 말 했나요 제가?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만하라고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뭐 그동안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 그래야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국물 없는 기자 외에 김영미 TV에서 예. 줄곧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그냥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줄곧 언론개혁 얘기하고 검찰개혁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이걸 못하냐라고 얘기한 게 만약에 반영이 뭐가 됐나. 방통위도 얘기하고 언론개혁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뭐 우리는 그냥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됐죠. 그렇다고 아까 김영희 PD가 얘기한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들의 어떤 그런 변화라든가 개혁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답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제 유튜버가 뭘 해야 된다. 진보 유튜버들이 뭘 해야 된다. 진보 채널에서 뭘 해? 지금까지 우리 계속 해왔는데. 아니 우리 저 최욱현 팀장님 우리가 정부 광고 받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대마시아는 없어요. 없어. 근데 씨암탉. 씨암탉. 갑자기 씨암탉. 그 씨암탉이 만들었으니까. 예. 네. 예. 아니 조중동은 또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정부 광고 받아요. 열심히 또 정부를 씹어내잖아. 그거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한 푼도 받은 거 없어요. 달라고 한 적도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와가지고 좀 불리해지니까 진보 유튜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아 이건 한참 얘기 듣고 정말 완전히 난센스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아마 김용희 PD도 많이 비판을 하고 저 역시 또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그 사람 왜 썼냐? 난 여러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인사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LH 파문이 터지면서 그 전부터 아니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아직도 있고 그게 결국에는 누적이 돼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저는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주변 지인들은 여권 지지 성향의 지인들입니다. 이 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해야 되는데 선거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뭔가 투표를 가서 하게 만드는 그 동기부여를 누굴 찍고 싶지 않다. 동기부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뭐 딴지일보 딴지 게시판이나 클리앙이나 두 군데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정말 이런 시민들이 없어요. 이런 지지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누가 일 잘한다 그러면 막 후원금 보내주고 누가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막 규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시민들이 있을 때가 행복한 줄 알아야지 너무 당연한 걸로 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시민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이 계속 나쁜 언론 보도를 가지고 와서 막 규탄도 하고 또 압박도 가하고 왜 그러겠어요? 그래놓고는 이 민주당 정치인들 말이죠. 과실만 따먹고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어떤 의중을 입법으로 정책으로 혹은 뭐 정치로 반영하기보다는 참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도 굉장히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야당될 수 있어요. 우리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서울특별시가 국민의힘한테 넘어갈 거라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못했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TBS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겠어요? 지난주 제가 방송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사장을 바꾸겠지. 그래서 자기 사람 갖다 앉히겠지. 그러면서 이제 막 편성을 손댈 겁니다. 진중권의 뉴스공장. 불가능한 얘기일까요? 신보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불가능한 얘기일까?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물론 이제 만약에 예산권을 안 주는 이런 상황 그리고
부당하게 사장을 교체한다? 평화나무가 그땐 또 바로 추가 고발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사법부나 수사기관이 과연 제대로 이 사안을 다룰 것인가? 여기서 또 이재정 경장이 어떤 재량권, 시장의 인사권 이런 식으로 또 포장을 시켜가지고 정당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민들의 이런 열화와 같은 관심과 성원과 또 지금도 이 어려워진 국면에서 우리가 밭을 열심히 갈자, 열심히 전화해서 이야기하자. 이런 시민들이, 이런 지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고마워하고 이분들의 뜻에 부응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그런 애들도 있나? 이러다가 선거 때 다가오니까 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또 도와달라 이러고. 아이고 참.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2003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라디오 21,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 취임 전부터 라디오 21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쪽 미디어를 쭉 그래도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이에요. 선거 때만 찾아와 아주 미끈하게 그리고 진짜 친한 척. 아, 이 정치에 저는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당선되면은 딱 입씻습니다. 잘 지내다가 또 선거철 되면은 또 문을 두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때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 다 징계 당하고 이래서 다 목소리 못 내고 있었잖아요. 잠깐만, 네. 아무개님 여론조사를 믿어?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은 투표 조작했다고 하실 분이겠어. 느낌에는. 제가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지금 박영선 후보라든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잡히는 건 맞아요. 근데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게 있다 보면 이거보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세를 반영을 한 걸 보면은 뒤지는 게 맞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까 얘기를 계속 한다면 박근혜 정부 때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 뭐 개혁적인 그런 분들 다 징계받고 저기 변두리로 빠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목소리 못 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진보 유튜버를 꾸준히 구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이런 분들부터 여기 김용희 PD하고 정상근 기자 이런 사람들 소송 당하고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김용희 PD 같은 사람들이 하면서 소송 당하고 뭐 그 소송 당했다고 뭐 어디에서 뭐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사비 털어서 다 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고민을 해주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속 변함없이 오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 바뀌었을 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레거시 미디어 기성 언론 종사자들이 마치 이제 뭔가 본인들이 싸워서 이렇게 한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럼 제대로 좀 하든가. 근데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요즘 좀 복잡해요. 착잡하기도 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예, 참 이게 좀 여론조사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제가 또 불을 지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시민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촛불 든 거 아니잖아요. 제가 갑자기 요즘 들어 정치의 그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 평화나무에 세월호 참사 유족이 나오셨어요. 네. 또 세월호야? 이 얘기가 벌써 여당 쪽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해놓은 게 있어야 세월호 지겹다는 얘기를 하지. 자기들이 여당 되니까 세월호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놈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놈들하고 다르지 않은 또 하나가 교통사고라는 인식이에요. 아직도요? 그놈들은 교통사고를 했잖아요. 이쪽도 그렇다는 거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이유, 조만간 평화나무 카이로스라는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작년에 예산 편성하다가 약속한 네. 세월호 가족을 위한 세월호 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네. 약속한 건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없앴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호 가족을 담당해주는 청와대 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러면 청와대에서 경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이 새끼들 봐라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나 같으면 합니다.
그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 한방 관련한 뭔가가 있었는데 아니 트라우마 치료하는데 한방이 왜 필요해?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기획재정부에다가는 얘기 못하고 국회에다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기획재정부를 상전으로 모십니까? 솔직히 전국민 재난지원 이낙연 대표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국회 네, 그 그랬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가서 네. 약속한 건데 홍남기가 바로 그날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적절한 여심에게 표현을 한마디로. 쓸 수 없어 죄송합니다. 야지를 놨어요. 야지를 놨어. 아니, 지가 뭔데? 아니 여당 대표께서 그런 뜻을 천명했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따로 와가지고 아이 그 대표님 그건 안 됩니다. 뭐 그러든가.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에다 대놓고 빨간 줄을 그어버렸어. 정치한 거죠. 이건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꼴을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냥 목을 날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일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그 기획재정부한테 설득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여당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니 참 뭐 파헤치다 보면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노력을 다한 다음에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일이고 양해해 줄 수 있는 일인데 아 이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 선거에서 어렵다고 그냥 열심히 저는 오세훈하고 박형준 이 쓰레기들은 서울시장이 뭐야 그건 주사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은 그냥 그거 말고는 제 롤을 못 찾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봐서 얻은 권력한테 국민의 표로서 선출이 된 권력이 꼼짝도 못한다? 이 꼴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지 말고 힘냅시다. 아 정말 참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 김미숙님 알아듣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 좀 합시다.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1년이나 남았는데 국민한테 도리가 아니죠. 그거는 홍남기를 날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 때문에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세월호 영령들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네. 삭발하고 그 뒤로는 연락이 끊어졌대. 청와대하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도 세월호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저놈들보다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랬다는 거야. 아니 그럼 뭐해? 이 전 정권이 이야기를 안 들어줘서 촛불혁명에 의해서 쫓겨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자식을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왜 국가가 국민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데 구조를 못했는지 그 진실을 좀 알고 싶다. 진실을 알려달라. 이건데 아이고 참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세월호 가족들한테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저 민주당 정권 만들어주기 위한 무슨 시다발이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짚고 나는 건 진짜 양심을 걸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확신을 주셔야 합니다. 100마디 공약, 100마디 이미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100장의 이미지, 100마디 이런 뭐 사이다 멘트, 공약 불필요합니다. 어떤 진정성을 보여줘야 돼요. 개혁의 세상을 1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윤석열한테 이게 몇 번째 개망신입니까? 이게 진짜 그딴 새끼한테 말이야. 하나 제대로 통솔도 못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 열불이 아 이거 하나 먹을까? 예, 진짜. 저는 뭐 나름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모든 게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절실하고 어떤 걸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플랜 B, 플랜 C 이런 거를 짜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타까웠던 건 플랜 A를 가동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절차적 이유라든가 이런 거에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이 봐왔어요. 이게 자초가 되거나 막혔을 때 플랜 B를 가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끝에 이렇게 저는 실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한명숙 전 총리 당연히 그 검사장 한다고 했을 때 안 됐죠.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수용을 하고 문제점은 이것이다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감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다. 원칙적으로는 맞죠. 이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럴 거면 뭐하러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이번에 그 감찰 과정을 보면서 말이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억지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여기 심한 고문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눈뜬 채로 이 검사 집단의 모해 위증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거는 이건 지지자 기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같이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지렁이들 그냥 완전히 그냥 법률 비전문가들도 윤석열 나간 다음에 그 윤석열 끈앞으로서 완전히 배신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추미애 장관이 세웠거든. 배신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그 조남관이 그 층부터 정리해야 된다. 아마 그거는 아마 어떤 기업에서 인사부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꼭 뭐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메커니즘, 관계의 메커니즘을 모르더라도 인사권이 있다면은 저렇게 개판친 거기서 끈아풀 역할을 했던 친구는 동시에 날리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인사 구조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우선이란 거를 다 알아요. 이게 비법률가도 다 알아요. 근데 그대로 조남관이를 두고 조남관이가 또 종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남관이 보고 다시 살펴보라고. 조남관이가 또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조남관이 날리고 새로운 대검 차장을 앉혀가지고 다시 지휘할 수는 없었을까? 왜 그렇게 못했을까? 여기서 저는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정말 내가 이러다 죽겠어 그냥 뒷목 잡다 죽겠어요. 이게 공직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어떤 시그널이 되겠어요? 이렇게 엉망이었어? 괜히 무서워했네 지난 4년 동안. 이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검찰이라는 특수한 조직이라 하더라도 이를테면 장관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논의해봐라고 차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차관이 국장급을 불러서 회의를 해. 그런 다음에 우리끼리 회의했는데 별 문제 없어요.라고 보고를 해. 그럼 장관이 지휘한 것과 달리 네, 다른 지휘한 것과 방법으로. 다르게 보고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면 장관이 그래 끝. 이게 무슨 정부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칭이 필요해가 용민이 형은 독재를 좋아하는 듯 이러고 있는데 독재와 강력한 리더십은 책임 있는 리더십은 달라요. 독재는 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할 때, 특히 사기사회 권리에 사용할 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릴 때, 이럴 때 독재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민주적입니까?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지위를 받는 부하인 이런 검사장이 대놓고 법무부 장관을 농락했는데 이거 봐주는 게 민주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자체 인사만으로 구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이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꿔야 돼요. 자기네들 문제점을 자기네들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본들 그게 무슨 자기 검사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는데 이 수사에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과연 그 검찰의 간부들이 그런 결정을 스스로 할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아이고 네? 기대할 걸 기대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스템에도 손을 대야 돼요. 아니 시민들은 열심히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괜한 짓을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들어야죠. 그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 사실은 네. 진짜 너무 불쌍해. 그것도 이 시민들의 이런 정말 열화와 같은 너 조국바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모였던 거 아닙니까?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그분들에 대한 부채감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분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 때문에 180석 얻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고마움을 몰라.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좀 넘어갑시다. 내가 네. 좀 분을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민